안녕하세요. 뼈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The History of the Future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결국 크게 이기는 사람의 한 가지 비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영상이 중요한 내용이지만 개인적으로 오늘 좀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에서는 당연히 오큘러스 창업 스토리, 또 오큘러스 페이스북의 어떤 관계, 또 VR 산업이 어떻게 태동됐고 어떻게 혁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뭐 웬만한 미드나 픽션 그 이상으로 재밌게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성공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대서살 따라가다 보면 성공의 비결이 이거구나, 성취의 비결이 이거구나 라는 것도 배울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결국 크게 이기는 사람의 한 가지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에서 나온 인물들의 공통적으로, 크게 성공한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베터너 형제가 나와요. 베터너 형제가 나오는데, 이 형제는 이제 게임 회사 창업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메인은 아주 격가지로 나온 사람인데, 이 격가지로 나온 삶의 인물들도 그 삶을 들여다보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 베트남 형제가 많은 회사가 뉴토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메인 게임이 뭐냐면 Was with Friends라는 게임이에요. 이게 매일 사용자가 16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되게 인기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인기 있는 게임, 또 인기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 소수의 스타트업이에요. 소수의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큰 회사들이 눈독을 들이죠. 그래서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가 인수를 하려고 했냐면 진가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용료 게임을 개발한 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월간 게임 이용자 수가 2억 5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승승장구한, 지금은 조금 좀 뭐랄까 예전만큼 아닌데, 이 당시만, 이 책에 나온 당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그런 게임 회사였습니다. 인수를 하는데, 이제 인수를 하려고 만나는 인수 가격을 얘기할 거잖아요. 인수 가격을 2천만 달러로 불렀습니다. 2천만 달러면 얼마죠? 뭐 200억이 넘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 앞에서 이 베트남 형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2천만 달러를 불렀다. 2천만 달러요? 폴 베트너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그 정도의 돈이라면 그의 가족에게 온갖 좋은 것을 모두 해줄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이었다. 하지만 회의실을 둘러보자 어디에나 갈망하는 얼굴들이 보였다. 그는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미 전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왜 이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걸까? 그는 진가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한 다음 벼랑과 회의를 끝냈다. 잠시 후 이들 엘리베이터 안에 베트남 형제, 그리고 아직 회의실에 어리둥절한 채 남아있던 진가 사람들은 각각 방금 뭐였냐는 식의 대화를 나누며 곤란해했다. 하지만 그들이 방금 떠나온 곳의 간부들이 폴과 데이비드 베트너를 길까지 따라 나와 난 대화는 곤란한 정도가 아니었다. 이러시면 안 되죠. 간부 중 한 명이 말했다. 글쎄요, 방금 제안하신 금액은 모욕적이었습니다. 폴 베트너가 말했다. 당신도 그 금액이 모욕적인 걸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리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얼마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처음으로 폴 베트너는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2억 달러요. 그 간부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 이봐요, 베트너가 자세히 설명했다. 저도 2억 달러가 말도 안 된다는 건 압니다. 전 여기 허세를 부리러 온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저는 우리가 만든 것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것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더는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어떻게 우리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에 가장 가까울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연락드리죠. 진가는 베트남 형제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다. 그들이 길에서 부른 금액은 아니었지만 진가는 그것과 매우 비슷한 1억 8천만 달러를 제시했다. 하지만 폴 베트너는 매각을 망설였다. 그는 동생과 함께 개발한 이 특별한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1억 8천만 달러도 2억 달러도 심지어 5억 달러라 해도 안 됐다. 그에게 그들이 개발한 것은 말 그대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렇지만 베트너는
자신이 이 거래를 형사를 막는다면 게임 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동생의 꿈을 희생하게 되는 꼴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해서 2010년 12월 2일 진가는 뉴토이를 정식으로 인수하게 되었다. 이후 2년 동안 회사를 매각한 후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신생 기업인 오큘러스에 대해 궁금해한 지금까지 폴 베트너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매번 듣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는 결국 뭐라고요? 어떻게 2천만 달러를 뻥 차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집에 부인과 아기는 없어요? 정확히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요? 라는 질문을 받아야 했다. 베트너는 마땅한 답을 해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약하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 탐욕스럽게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극도로 이상주의적인 사람으로 보일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항상 지니고 있던 철학, 그의 행동을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이끈 철학은 인생은 짧으므로 단 한순간도 단지 남들이 하는 말 때문에 무언가를 하느라 낭비해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을 따르고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가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폴 베트너가 2억 달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2천만 달러도 적은 게 아니었어요. 폴 베트너는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20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그냥 어떤 협상을 하려고 막 하는 것보다 그냥 거부를 하고 그냥 2억 달러 불렀어요. 그래서 1억 8천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이건 협상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저는 폴 베트너에게 자기 확신을 받습니다. 자기 확신. 어떤 자기 확신이요? 예, 근거 있는 자기 확신.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 되게 크게 될 거다. 이 사람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 뭔가는 그래도 해내겠는데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해요. 근데 그 확신이 어떤 뜬구름이 아닙니다. 말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거 있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장 무섭지만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비즈니스를 가장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폴 베트너는요, 베트너 형제는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엄청난 돈 앞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 엄청난 돈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비롯된 거였을까요? 기본적으로 자기 형제 베트너의 실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이 만든 제품이 있을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 게임계에 들어왔을 때 갖고 있는 자기만의 철학, 신념, 자기 삶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왔는, 한 번도 흐트럼 없이 지켜 살아왔던 자기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짧은 인생, 내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그 소리를 붙잡고 가자. 돈이 200억, 나를 아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돈이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철학에 벗어난다면 오케이, 거부할 수 있는 그 자신감, 자기 확신. 어디서 나왔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근거들이 폴 베트너를 그 돈이 없어도 200억이 없어도 살 수 있고 200억을 거부할 수 있는 배짱을 준 겁니다. 배짱을. 그 배짱이 나온 결과가 뭐죠? 2천억이 됐습니다. 2천억이. 이러한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인물들은 대부분 이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근거 있는 자기 확신입니다. 이제 여기에 두 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메인 주인공은 이제 럭키 팔머와 브랜든 이리브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오큘러스 창업자입니다. 서브의 주인공이 이제 그 마크 주크버그 페이스북인데, 팔머 럭키라는 친구는 말씀드렸죠. 19살에 그 VR을 산업화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전반부는요, 팔머 럭키보다 브랜든 이리브라는, 그러니까 팔머 럭키를 설득해서 같이 오큘러스를 창업한 그런 기업가가 거의 전반부는 메인 주인공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전반부는 멋있는데, 이 이리브라는 오큘러스 창업자는요, 이 창업을 할 때 사람을 모으거나 돈을 모을 때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모읍니다. 근데 그게 모이시다 해서 그게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섭외가 되게 힘들고 돈을 모으는 거 쉽지가 않으시면 이 브랜드 이리브가라는 사람이 오큘러스가 성공하기 전까지 뭐 어마어마한 이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명사는 아니었거든요. 내가 이거 합시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그런 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신의 창업가였습니다. 근데 이 창업가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그 인재들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한결같이 드러내는 자세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자기 확신. 어떤 확신이요? 근거 있는 자기 확신. 여기 이제 이리브가 처음 팔머 럭키, 그 VR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특히 HMD죠? 이 고글의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친구, 19살짜리 그 아이를 설득해서 창업하는 과정이 담긴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해요. 이리브가 덧붙여 말했다. 럭키 팔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중요할까요? 그걸 당신의 분신이라고 부르면 좀 식상할 수 있겠지만 정말 분신 맞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분신을 누군가가 가져가도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당신보다 더 그걸 좋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들이 찾는 것은 돈 벌 기회예요. 그들은 절대로 당신이 보는 것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럭키는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저도 동감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물어볼 게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원하는 게 뭔가요? 함께 일하자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리브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난 당신이 꿈을 키우고 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럭키 팔머를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럭키 팔머가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아, 당신 너무 괜찮아요. 당신 말 맞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고, 심지어 이 같이 창업을 하자고 할 때쯤에 럭키 팔머가 19살이고요. 19살이 돈이 하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소니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그 연봉이 1억 5천이 넘습니다. 처음에는 8천 정도 넘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1억 5천 올려줬어요. 이 19살에 돈도 하나도 없는, 스펙도 별볼치 않는 이 럭키 팔머에게 1억 5천이 넘는 돈을 주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자원을 대기업이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불확실성이 큰 90% 이상은 망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리브가. 근데 결국 이리브의 설득에 넘어갑니다. 이 이리브에 갖고 있는 근거 있는 자기 확신에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섭외당하는 분들이 이리브에게 어떻다?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리브는 인재를 모으고 돈을 모을 때 자기 확신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그게 근거 있는 자기 확신이에요. 그 근거는 무엇이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이리브 자체가 창업을 해서 엑시트를 먼저 했습니다. 벌써 이미 성공을 했어요. 자기가 밑단에서부터 회사를 만들어서 이거를 키워가지고 섭외를 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기업의 핵심적인 인물로 스카우트 당합니다.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과 실적에 대한 자기 확신이 되게 커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근거는 여러 가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대한 자신의 평가. 왜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일도 잘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즈니스는요, 비즈니스 관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보통 비즈니스 관계하면 의미가 나쁜 관계라잖아요. 저는 비즈니스 관계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비즈니스 관계는요, 도움을 받으면 무조건 갚습니다. 그리고 진짜 비즈니스 관계 힘을 아는 사람은 먼저 도와줍니다. 그게 바로 나한테 안 올 수가 있어요. 평생 안 올 수도 있지만 어떻죠? 이것도 도움을 받는 것도 몇 법칙입니다. 내가 10을 도와줬는데 아예 도움을 못 받을 수 있지만 10을 도와줬는데 100, 1000, 만으로 도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버처럼 도와주는 행동이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게 기브 앤 테이크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리브는 근거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인맥이 있었어요. 주변 자신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죠. 책의 내용 보면요, 훌륭하군요. 이리브가 말했다. 헬가슨이 이리브를 회의실로 데려갔을 때 이리브는 상냥한 얼굴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안테와 프란시스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 환영 뒤에는 3명의 설립자는 모두 가상현실에 대한 진지한 의심을 풀고 있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 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이리부에 대한 존경심이 다였다. 이리부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리부가 갖고 있던 아이템에 대한 의심이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리부에 대한 존경심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 걸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죠? 나는 이 산업의 이 가상 형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큰데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고, 이리부가 워낙 근거에 있는 자기 확신을 밀어붙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는 거죠. 결국 이리부도 승리하고 그 투자하는 사람도 어마무시한 돈을 법니다. 이리부가 사람을 나중에 페이스북 마크 주크버그와 협상까지 하거든요. 그럴 때에도 이리부는 정말 최고를 끌어냅니다. 오큘러스가 거의 30억 달러에 팔리거든요. 20억 달러로 공개적으로 팔리고 비공식적으로는 27억 달러에 인수를 하는데, 그거 완전히 이리부가 만든 겁니다. 처음에 페이스북이 제시한 거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에요. 그걸 이리부가 끌어냈는데 어떻다?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끌어낸 거죠. 그래서 근거 있는 자기 확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국 크게 이기는 사람의 비결, 한 가지 비결, 제가 생각하는 비결은 바로 근거 있는 자기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으면 안 돼.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가 있었죠? 실력이죠, 실력.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공부합시다, 독서합시다, 글을 씁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력을 키웁시다 하는 거죠, 실력. 실력이 있을 때 뭐죠? 자기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실력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환경은 바뀌고 운이 지금 있고 불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실력은 어디 가나요? 그렇지가 않죠.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제품이 있을 수 있죠. 제품, 상품, 제품과 서비스. 내가 갖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뭐죠?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제품 서비스가 너무 넘사벽이야. 너무 좋아. 그러면 내 자기 확신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비즈니스를 할 때, 협상을 할 때 크게 뭔가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협상을 할 때도 그런 자신감, 근거인 자신감을 갔을 때 어떻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맥이.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우군, 좋은 친구들, 좋은 팀이 있는 것만큼 파괴적인 게 없습니다. 인맥 정말 중요해요. 왜? 지금 혼자 무언가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마지막에 뭐였죠? 팀적 사고예요. 내가 많은 사람,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건 뭐죠? 그만큼 이 자체에 매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무언가 사람을 끄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인맥 자체가 어떻죠?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뭐가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베트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삶에 혹은 내 비즈니스에 갖고 있는 신념을 따라온 나의 삶, 내가 생각하는 옳은 원칙을 지켜왔던 나의 삶 그 자체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최고의 가치에 헌신되어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거인 자기 확신. 너무 멋있어. 그렇죠? 여러분, 돈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돈 많은 것 자체가 근거예요. 이건 자본주의거든요. 돈을 좋게 쓰면 많은 것 돈은 자체는 기회입니다. 돈이 많이 있는 것 자체가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특히 제가 그나마 실력을 하는 얘기는 뭐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정직, 이타주의적인 삶, 이것이 매우 자기 확신 매우 중요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내가 평소에 정말 부린 거 없이 살았어. 이 사람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타인을 위해 살았어.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뭔가 해도 크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자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거 있는 자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크게 성공 확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간다고 제가 거의 확신합니다. 근거는 실력이 될 수 있고 인맥이 될 수 있고
나의 상품, 제품과 서비스가 될 수가 있고, 내 원칙, 고귀한 원칙, 신념에 따른 삶 그 자체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정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도 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을 따다다다다닥 같이 나갔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아우라가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도 같이 그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